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잖아도 특집방송 콘서트 K. 여야 원내대표 회동 귀빈식당 8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이완구, 김재원, 윤영석 5시 42분 합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8월 10일 합의한 원내대표 간 합의간 사항에 대한 특별검사의 특검과 관련한 사항은 대합의하고 민생, 안전민생, 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 합의한다. 1-1 특별검사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 사전 동의받아 헌정해야 한다. 1-2 대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 시작한다. 1-3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2회 연장 요구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 등등등등등. 자, 이것에 대해서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야 합의안 관련하여 세월호 유가족 반대한다. 2명 추천권이 여전히 여당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세월호 유족들이 4명 모두 추천 논의 가능. 김무성 당대표에게 오전 가족대책위가 요구했다. 1. 내곡동 특검처럼 야당 추천. 2. 야당 추천한다. 3. 4명 몫을 진상조사위원회가 추천한다. 이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세월호 유가족은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것이 8월 19일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던 11개의 집에서 우리 문패를 달았던 적은 모두 5번.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한 절반쯤은 그렇게 남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 가운데 제 얼굴을 가졌던 이는 몇이나 될까.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한 절반쯤은 그렇게 남의 얼굴로 사는 것은 아닐까.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내 삶에 한가운데 나는 서 있을까. 이제 남은 날들을 난 어떤 이름으로 어떤 얼굴로 살아갈까.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 가운데 제 얼굴을 가졌던 이는 몇이나 될까.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한 절반쯤은 그렇게 남의 얼굴로 사는 것은 아닐까. 보통 이럴 때 손뼉 치면서 박자를 맞추던데.
5번 우리의 삶도 합자면 한 절반쯤은 그렇게 남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남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아닐까.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반갑습니다. 8월 달에 콘서트 K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3월부터 시작을 했죠. 아마 3, 4, 5, 6, 7, 8 이렇게 6개째 되고 있는데 좀 전에 나눴던 곡은 문패라는 노래였습니다. 문패.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되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참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노정열 그러면 그렇지라고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얼굴이랑 이렇게 모습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 이름이 노정열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그죠? 커피도 이걸 왜 커피라 그럴까 생각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파고드는 게 인식론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게 대학 다닐 때 모리스 콤퍼스라는 사람이 쓴 인식론에 대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작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왜 노정열일까 하는 거 거기서부터 아무튼요. 굳이 큰바의 얼굴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얼굴에 책임지는 뭐 그런 어쩌고 저쩌고 콘서트 K도 자기 콘서트 K라는 거에 걸맞게 책임을 지는 그런 콘서트가 돼야 되겠죠. 일단은 노정열 씨는 책임을 지고 여태까지 6회째 3, 4, 5, 6, 7, 8 6회째 출연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도 노정열 씨 모실 거고요. 도발대발. 그리고 예고했다시피 아까 우리 시사만학의 재간동이라고 노정열 씨가 사전 그 삐끼라고 하죠. 삐끼 맞죠? 사람들 모이라 그러고 그럴 때 그랬다시피 시사만학의 재간동이신 박재동 선생 시간을 모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콘서트 K니까 명색에 노래를 좀 불러야 되겠죠. 오늘은 2집에 수록된 노래들 주로 부르겠습니다. 2집. 비운의 2집. 왜 비운의 2집인가는 노래 좀 끝날 때쯤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처음 들어도 여러 번 들은 것처럼 감명 깊게 들어주시라는 얘기.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빈 들판을 떠돌다 밤이면 눕는 바람 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긴 나를 혼자 서서 울던 풀잎 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빛 하나 없이 가난한 어둠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바람도 풀잎도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빛 하나 없이 가난한 어둠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바람도 풀잎도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장작불 같은 거야. 먼저 불탄 토막은 불씨가 되고 빨리 불붙은 장작은 밑불이 되고 늦게 붙은 놈은 마른 놈 곁에 젖은 놈은 나중에 던져져 마침내 활활 타는 장작불 같은 거야. 우리가 산다는 건 장작불 같은 거야. 장작 몇 개 구는 불꽃을 만들지 못해 여러 놈이 엉겨붙지 않으면 절대 불꽃을 피우지 못해. 몸을 맞대어야 색에 타오르지. 마침내 활활 타올라 쇳덩이를 녹이지. 절대 불꽃을 피우지 못해. 몸을 맞대어야 색에 타오르지. 마침내 활활 타올라 쇳덩이를 녹이지. 마침내 활활 타올라 쇳덩이를 녹이지. 마침내 활활 타올라 쇳덩이를 녹이지. 백무산 시인의 시 장작불이란 시에 곡을 붙인 장작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시를 발표했을 때 백무산 시인은 현대 미프조선소의 노동자였죠. 거기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안전사고로 죽는 노동자들을, 동료 노동자들을 봤고, 그리고 정말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었던 노동자들, 동료들을 봤죠.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과 과를 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통일에 큰 초석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저주를 그치질 않았어요. 당신이 자본가로서 얼마나 사람들을 악독하게 해서 많은 목숨을 빼앗았는지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이번에는요, 계속 이 집에 있는 노래예요. 이 노래 중에 거리라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스트리트가 아니라 디스턴스죠. 그대와 내가 어느 만큼의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일은
사랑은 둘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 사랑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대가 어느 만큼의 거리를 두고 나를 사랑하는 일, 내가 어느 만큼의 거리를 두고 그대를 사랑하는 일. 사랑은 둘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 사랑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대가 어느 만큼의 거리를 두고 나를 사랑하는 일, 내가 어느 만큼의 거리를 두고 그대를 사랑하는 일. 그대를 사랑하는 일. 이 노래 처음 들어보셨죠? 예? 예. 나쁘진 않잖아요, 최소한 노래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앞에서 들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처럼 들리죠? 예, 예. 그렇길 바라는데, 왜 이 비운의 음반이냐면은, 노정현 씨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음반을 2002년 대선 끝나고 겨울에 녹음했어요. 그때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2003년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참여정부 막 들어서 그러면서 그래서 그 전에 취임식 하기 전에 녹음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정신없더라도 될 것 같아갖고 마침 그때 라디오 21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도 개국을 앞두고 그래서 녹음을 하고서는 일단 홍보는 못했어요. 못하고
1년 뒤에 홍보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1년 뒤에 홍보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노무현 탄핵이 터진 거야. 그래서 아직도 잊지도 않아요. 평화방송 라디오국에서 라디오 PD랑 만나갖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음반 주면서 근데 지금 여의도에 사람들 모여있다면서요? 그래서 왜요? 뭐 좀 탄핵한다고 뭐 그래서 사람들 거기서 뭐 탄핵 저지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저기 김 PD였는데 김 PD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길로 여의도로 가갖고 그다음부터 방송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매니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싱어송 매니저, 싱어송라이터 플러스 프로듀서한 매니저인데 홍보를 멈춘 거예요. 공식 판매량이 제로입니다. 뭐냐면 이 배급을 맡은 그런 레코드사에 나중에 이제 회수를 했는데 100장은 풀었대요. 100장을 풀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회수할지도 통계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꽤 유명한 배급사였는데 이미 그때는 음반 시장이 쇠퇴하고 있을 때였고 저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듣보잡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갔죠. 그러니까 공식 판매량이 0이에요, 0. 예. 이 집을 구했어요라는 얘기는 올라왔는데 그 돈이 저한테 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12년째 팔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 뒤에도 있어요. 예. 아시겠죠? 왜 비운의 이 집인지. 예. 그렇잖아요. 아쉽잖아요. 가축을 키우거나 사람을 키울 때도 안쓰러웠잖아요. 며칠 이렇게 나와서 기르고 있는데 하나만 비리비리하면 아쉽잖아요. 안타깝고 정이 가고 애틋하고 뭐 그런 기분입니다. 자, 한 곡만 더 부르고요. 오늘 박효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광장의 저녁이란 노래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광장에 모였을 때는 신나지만 돌아가는 길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쓸쓸한 그런 느낌을 경쾌하게 담았으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눈 감으면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은데 이 햇살 속에 홀로 앉아 숨가쁘던 내 사랑 생각하네. 서른 즈음엔 보일 줄 알았지. 아득한 것들이 보일 줄 알았지. 시간 속에 길들여고 가고 왜 이리 사람이 그리운지. 또다시 광장 위로 저녁이 오고 어느새 밤하늘엔 내온 별빛 취한 눈으로 본 거리에 무심한 사람들 물결
꿈꾸던 것들이 보일 줄 알았지. 시간 속에 길들이 어져가고 왜 이리 사람이 그리운지, 왜 이리 사람이 그리운지, 왜 이리 사람이 그리운지, 왜 이리 사람이 그리운지. 고맙습니다. 원래 미술 선생님이셨고요. 네, 만화방 집 아드님이셨고, 네, 시사 만화를 한 칸이 아닌 두세 칸으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대사를 넣기도 하고, 하여튼 한겨레 신문이 처음에 인기를, 열악한 가운데서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였죠. 네, 시사만화가의 살아있는 전설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무엇보다도 그런 만화가이십니다. 허영만, 이현세 이런 분들의 극화와는 다른 독특한 그런 만화색을 갖고 계시죠. 박재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멋있으시죠? 네. 지금 카페 매니저들께서 실물이 훨씬 멋있다 그러면서, 원래 멋있는데 더 멋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커피 가져다 주면서 그러셨어요. 반했대요. 이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역시 국민TV는 네. 카페 매니저도 안목이 출중하다. 아, 예.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송. 예.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스트들한테 참 신뢰가 많아요. 보면은 예, 출연료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막 아직 노동강도도 높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 노정열 씨가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고 노정열 씨 하고 또 뭐 하든지 같이 하든지 알았는데. 노정열 씨는 출연 안 하네. 아니요, 노정열 씨는 그 콘서트 K에서 조용필이에요. 맨 나중에. 네, 맨 나중에요. 야, 이거 신뢰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지. 좋습니다. 아주 굉장한 인물을 보유하고 계셔. 그럼요, 네. 최근에 부천 만화 축제를 치르셨죠? 네네. 예, 사실은 부천 만화 축제 이런 것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시고 그러시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부천 만화 축제는 부천에서 열리는 만화 축제인데 우리나라에서 만화 축제로서는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서울에서는 시카프라고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있고요. 애니메이션요? 네. 만화 애니메이션 같이 섞어져 있고 시카프도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보시고 또 부천에 있는 국제 만화 축제는 올해로 17번째 꽤 오래됐죠. 근데 제가 그래서 점점 지금 처음에는 큰 학예회 정도 수준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탄탄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한번 가볼 만하다. 부천까지 좀 놀러 오라 할 수 있도록 또 세계에서도 좀
오라 예. 할 수 있을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꽤 탄탄하게 축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 축제 하면은 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재미나고 즐겁고 이런 이미지가 많죠. 네네네. 만화 축제, 재밌겠다. 아이들하고 손잡고 가자. 엄마, 아빠 같이 가자. 이런 이미지가 많아요. 그것도 만화 축제죠. 또 우리 어른들의 어린 시절의 추억도 있고. 네. 그렇지만 그것이 만화의 전부가 아닙니다. 네네네. 만화는 이미 아이들 때의 그 즐겁게 보던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생 이런 걸 보면은. 예, 윤태호 작가 대단하죠. 네. 지금은 현실을 그렇게 극화로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했고 그 이상의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시사 만화도 물론 있고 그래서 이 만화라는 건 재미있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만화 축제에서. 그래서 올해는 그 테마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만화 시대의 울림. 시대의 울림. 네네. 만화는 그냥 재미나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 시대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예.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때로는 분노하고 또 때로는 같이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이런 것이 만화 자체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크게 테마를 어떤 것을 잡았나 하면은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 예. 그래서 지지 않는 꽃이라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렸던 만화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앙굴렘이라고 세계 최대의 축제죠. 거기에서 우리가 출품했었고 그것이 또 일본에서 잘못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홍보를 해줬어요. 맞아요. 네. 일본에서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해서는 안 되는 항의를 했어요. 예.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일본 만화가 작가들이 부스가 있는데 거기에다 플래카드를 쓴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종군 위안부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만화는 왜 그렇게 한국 만화가들은 그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들고 나오느냐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조직위에서 앙굴렘 만화 조직위에서 참 프랑스의 지성 같은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딱 나와가지고 아니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정치적인 거냐? 그거는 자연스러운 작품 활동이다. 그런데 당신들처럼 있는 사실을 없는 걸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 이건 안 된다. 철거해라. 당장 철거했어요. 철거하니까 또 일본에서는 항의를 해? 항의를 하니까 우리나라 신문에 왕창 나면서 일본이 엄청나게 우리를 홍보를 해줬군요. 예, 홍보 팀장이었어요. 일본의 아베가. 예. 아니 그거랑 똑같잖아요.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를 가진 종군 위안부 만화. 그 만화가 그냥 글로 썼으면 사람들이 읽겠습니까? 만화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프랑스 사람들은 좀 달라요. 아이들이 거의 오질 않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저씨들이 와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눈물 흘리고 또 뭘 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효과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까지 이렇게 전파해주는 힘이 만화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앙굴렘에 했던 그 종군 위안부 만화전을 요번에 다시 정리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세월호 문제 이 아픈 이 현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예술가들이 물론 손병희 씨도 잘 아시겠고 하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시인은 시를 쓰고
하는 사람은 노래를 만들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또 만화 그리는 사람은 만화를 그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남몰래 이렇게 제작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만화 쪽에서 만든 많은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또 이번에 전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큰 테마는 그 두 개가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큰 전시회가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만화가 탄압받던 그런 순환사, 또 저항했던 그 저항의 힘, 역사, 이런 만화가 했던 것들이 쭉 전시가 돼 있죠. 아. 예. 그리고 또 외국인 작가로서는 체르노빌의 봄 해가지고 체르노빌 원폭, 예, 원자력 발전소의 네. 폭발 사건을 취재해서 그린 만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아픔을 이렇게 같이 전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만화 축제라면 거기도 박시백 화백의 조선왕조실록도 볼만하고요. 이래서 그 역사 또 그래서 만화라는 게 아이들과 같이 막 하하하 즐거워 이런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삶이다. 우리 삶의 아픔 또 불편한 부분까지 같이 봐야 하는 것으로 이번에 테마가 됐어요.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말이죠. 최근에 광주 비엔날레 홍섬동 화백의 그 닭 그림, 닭이 들어있는 닭이 있는 풍경, 닭과 사람이 있는 역사 그림 문제제기 그것 때문에 시끄러지면서 작가들이 철수하고 뭐 준비위원장도 사퇴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에서도 그런데 말이죠. 부천이라는 도시에서 만화를 가지고 이런 그림 자체뿐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다고 했을 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금년을 포함해서 말이죠. 부천은 뭐 닭 그림은 안 그렸으니까 그런 건 없는데 옛날에 드골이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그 은퇴하면서 은퇴하기 전에 처칠인가봐. 처칠이 이 꼭 마셔야 됩니까? 꼭 마셔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예, 소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 일간지에 시사 만화를 그리는데 자기를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뱀으로 그린 거야. 얼마나 창피한지 자기 부인이 볼까봐 화장실에 가서 봤대. 화장실에 가서 봤대요. 그래서 그 만화가 하고 기자한테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항의를 했대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말한 거죠. 그렇게 그 독하게 그림들을 이렇게 봤지만 그 사람 회고가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것도 하나 안 그려주더라고. 참 그때가 좋았다. 무관심이 역시 아픈 거고.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뭐 해도 뭐 무슨 모독이니 이렇게 전에도 쥐 뭐 그랬다고 잡아놓고 닭 그랬다고 잡아놓고 근데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면은 다음에 동물을 연상케 하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정치는 대통령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렇게 또 하려고 하겠죠. 뭐 그러는 건데 부천 만화축제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군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럼 지금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그런 거에 탄압을 하면 옳지 않다라는 그런 것뿐 아니라 이 방송에서는 더 신랄하게 조목조목 얘기하셔도 되거든요. 광주 비엔날레 지금 그런 파행, 특히 광주라는 도시에서 더군다나 시민운동가 출신의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닭을 그렸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앉아서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좀 시장이 되고 보면 그렇게 되나 봐, 사람이. 사람이 되고 좀 그러니까 옳지 않다. 많이 가지고
또 대통령하고 직거래가 많고 또 뭐 불이익을 받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좀 그 전시 담당하는 그쪽에서 좀 지켜야 돼요. 그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시장도 그 정도까지 이를 가지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시하는 그 비엔날레 쪽에서도 그 작품을 사수했어야 됐다. 사수해야죠. 사수를 했을 때 비엔날레가 사는 거지. 그걸 사수하지 않고 양보를 해버리니까 비엔날레가 가치가 떨어졌잖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말이야. 광주가. 그렇습니다. 문화도시라고 했는데 말이죠. 또 외국에서 뭘 어떻게 보겠어요. 저기는 뭐 아주 정말 원시시대에 옛날에 추억에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국격도 떨어지고. 부시 시절에 원숭이 그림을 그렸다고 뭐 작품을 철수하라 그러는 얘기 있었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못 들었죠. 네. 근데 아마 좀 높은 사람이 되면 그게 쉽지 않나 봐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하긴 그럼으로써 그 이윤엽 화가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철수하고 오키나와에서 출품했었던 작가들도 모두 철수하고 그랬습니다. 뭐 요즘에 제가 한겨레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일면에 지금 몇십 명째 그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 그림이 올라오고 옆에서 해설이 있고 그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누나 동생이 쓴 글 그리고 밑에 그 어린이 그 학생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 곡을 만들고 이런 것이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 정신 소모도 감정 소모도 크고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그걸 괜찮으십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진 보는 것도 힘들어서 막 안 보고 싶었을 건데 다들 그랬을 거예요. 사진 제가. 근데 이제 시사 만화는 후배들이 워낙 잘하고 그래서 내가 그림쟁이로서 뭔가 하긴 하나, 하긴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하다가 평소에 내가 캐리케처를 즐겨 많이 그리니까 애들 하나씩 그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애들 보는 거 보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고 막 올라오는 것도 있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막 울컥울컥 하는 것도 있고, 막 분하고, 화나고, 막 억울하고, 아깝고, 그냥 애들이 그렇게 이뻐. 하나하나 보면은. 근데, 그 눈매 하나도 그렇게 이쁘고, 머리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 애들. 고1 때 입학식 사진이 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정사진이 되는데, 머리를 눈에까지 싹 하는데 너무 멋진 거야. 또 어떤 애들 그렇게 이쁘고, 그걸 하나하나 아까워 죽겠어. 그리고 얘들이 어떤 애들이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묘한 거는 계속 그리니까 또 하나 일이 되고 계속 그리니까 애들하고 사귀는 느낌들. 애들하고 친해지는 거야. 친해지면서 지금도 애들 보면 너무 원통하고 아깝죠. 아까운데 그래도 그런 마음 많이 적어지고 그냥 애를 하나 만나는 기분. 애 하나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냥 살아있는 애를 만나는 기분이 더 많이 드는 거야. 참 묘한.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애들이 지금 하나씩 살아나는 기분이 들어. 이거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닥뜨려서 그랬을 때 하나하나 얼굴을 그리고 눈을 그리고 눈매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머리카락을 그리면서 애들이랑 친해지는 것 같은 괴로운 마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치유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묘하죠. 그래서 애들이 죽음과 삶이란 뭔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죽음이라는 건 결국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게 격리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내가 애들하고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또 하나하나 어루만지듯이 그리게 되고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그냥 세월호 아이들 하는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슬픔의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보고 또 신문에 그 아이의 편지를 쓰고 그 아이가 어떤 원래 꿈이 운동선수였다, 디자이너였다, 영화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더 꿈까지 다 하니까 아이들 하나하나씩 이름을 불러주고 만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그 기자들과 함께 한 명씩 물에서 건져내는 기분도 들어요. 건져내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시민들이 보는 거죠. 보고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고 죽음이라는 건 나를 몰라주면 그건 죽는 거고. 네네. 근데 알고 어쨌든 나를 알아주고 알아보고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좀 드는 거죠. 가장 궁금한 건요.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일단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한 발자국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치유가 된다고 치고요. 그러면 가족들은 지금 그림을 보고 어떤 기분을? 가족들은 지금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이렇게 있는 데를 가면 제가 많이 환영을 받아요. 그림을. 그래서 또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은 또 액자를 신문사에서 액자를 해서 선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진하고 또 다른 거죠.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남을 이루고 소화해서 나왔던 한 만남이 있는 그런 그 자기 아이가 이렇게 액자로 했을 때 또 달라서 그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사진도 사람이 찍는 거지만 기계를 하나 거쳐갖고 나오는 건데 그림은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신문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스토리는 가족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가족이 글을 쓰고 그 인터뷰를 해서 그 얘기를 기자가 밑에 주석을 달고 그렇죠. 위에 편지는 가족이 쓴 걸 바탕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림은 선생님이 그려주시지만 가족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그냥 사진을 볼 때랑 다르죠. 그래서 예술 작품이라는 게 만약에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찍힌 게 아니라 어떤 사진가가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특별한 시선으로 특별한 광선 각도를 가지고 다 일부러 찍었다면 그건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만남 속에서 어우러져서 그냥 있기 때문에 그의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성이라고 오래오래 볼 수도 있고 또 특히 그림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한번 거쳐 나온 한 소화되어 나온 거기 때문에 훨씬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런 일이 있거나 그러면 추모곡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추모곡 이렇게 사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림의 그 힘이라고나 할까요? 또 그것이 유가족 개개인에게 그러니까 음악이란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면은 1대1의 느낌이 없거든요. 1대 다중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1대 다중이기도 하고 다중대 다중이기도 하고 다중대 1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라 그러나 생전의 기념품 같은 느낌. 그렇죠. 아니면은 그 자신, 아이 자신 같은 이런 느낌도. 그렇죠. 아이가 이렇게 사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면서 더더욱 유가족도 그 마음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또 뭐 높은 사람이 되면 그런 모양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름 박재동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지위도 높으시고 또 높은 사람들도 많이 아시고 뭐 그럴 텐데요.
지금 별로 몰라요. 예? 뭐 별로 많이는 몰라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성병희 씨, 노정열 씨.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 그 알죠. 예. 뭐 등등 높은 사람들 정치권에 또 공천심사위원회 심사위원도 하셨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구민주당 의원들도 아시고 그럴 텐데 이 정치권에서 지금 세월호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표가 협상 타결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나는 참 이해가 간다면 가고 안 간다면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누구보다 절실한 사람이 누구냐? 유가족 아니겠어요? 네네. 유가족이 지금 한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한을 갖고 있어요. 네. 아이는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진상 규명을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서 우리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네. 크게 요약을. 네. 첫째, 왜 저렇게 눈 뜨고 이렇게 뻔하게 보면서 저렇게 죽어가야 되나요? 그게 얼마나 우리도 안타까운데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라도 확실히 하고 그 이유가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유가족이 개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정치권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당은 왜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모두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렇게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까? 노정열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가 아니라 유신공주와 잃어버린 7시간. 예, 그거 청문회하면 7시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결국은 이거를 실드치기 위한 거 아닌가.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만. 어떤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야당. 네.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그 협상을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유가족과 국민들을 대신해서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가서 대신해서 혼자서 하는 건데 지금 유가족 옆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으면 유가족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내 상식으로는 지금 그럼 여당은 어쨌든 안 하려고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한다. 모양만 대충 하고 사실은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은 그거를 협상을 할 때 거기서 바로 팍 타결을 왜 하냐 이거야. 내 상식. 이런 안을 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또 만나자. 우리도 돌아가서 의논해볼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와서 다른 의원들도 만나고 유가족들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타결하면 이런 점이 있고 적어도 이 정도는 끌어낼 수 있으니까 또 협상은 상대가 있으니까 이거는 줘도 된다. 그럼 요거는 분명히 받으면 된다. 이게 유가족들은 어떠냐고 유가족들하고 밤새 의논해도 되잖아. 하고 그 이튿날 또 가서 했는데 그쪽이 안 나와. 그러면 내일 또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급하기는 하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그래 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나고 해서 양쪽을 다 해가지고 유가족도 이 정도 아니면 우리 받아들이겠다. 그런 걸 가지고 가서 타결을 하면 되는데. 하긴 1차 협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혼자 결정을 해서 크나큰 반발을 일으켰는데 우리 이제 금요일인 22일 날 이 방송에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9일 저녁 스코어를 보니까 이번에도 박영선 원내대표 혼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의원총회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이건 옳지 않다라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9, 20, 21, 22 방송에 나갈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왜 그걸 혼자 하려고 하느냐. 동료 의원들 특히나 유가족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안 되면 뻗등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안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소통, 민의를 대변한 사람들이
그 소통에 실패한 것, 그리고 그 마인드가 좀 없는 거 아닌가?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당사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이죠. 바로 한 발 앞에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놔놓고 지가 탁 해갖고 탁 발표하냐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반대하면 어떨 거냐. 근데 지금 당장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방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예술적인 상상력을 가미한다 그러면 1년에 12달이면 한 달 정도는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것. 옛날에 자기가 하던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고는 서민들이랑 같이 뒹굴어 봐야지 실감이 되지. 안 그러고 나도 옛날에 싸워봤어. 나도 옛날에 서민이었어.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여당과 협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얻어내야 되는 거고 유가족 입장에 대해서 쟁취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요. 이거 선생님 원래 이렇게 심각한 캐릭터가 아니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신 거는 얘기도 듣는 거지만 아직 앨범은 없습니다만 제가 요즘 키우고 있는 가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선 좀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록 가수나 이런 가수들이 하는 게 그렇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수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디어 가수, 아직 앨범은 아직 안 냈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제가 들려드릴 곡은 여행 중에 어디를 여행했냐면은 텐산산맥이라고 있습니다. 텐산산맥, 타클라마칸 산맥, 그 사막 있어요. 그 위에 텐산산맥이라고 해발 2,700m의 고원이 우리나라만큼 큰 평원이 있습니다. 평원. 그게 전부 들판이에요. 거기에 강이 흘러요. 근데 그 강 이름이 바양블라크 강입니다. 그래서 바양블라크 그 강인데 그거는 천학, 하늘에서 내려온 학이란 뜻이에요. 그 강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사방은 설산이 해발 5,000m 이상의 설산이 하얀 설산이 평풍처럼 둘러싸여 있는데 그걸 쭉 그 들판을 가다 보면 어떤 노인이 말 타고 이렇게 졸면서 가고 조금 더 가면은 또 하얀 떼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조금 더 가면 말떼들이 풀을 뜯고 또 한참 가면 조그만 마을이 나와. 그래서 다시 가면 또 계속 초원이야. 그래서 또 양떼가 나오고 말떼가 나오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아이들 또 학교 갈 때 말 타고 다니는 곳이야. 그래서 거기를 쭉 가면 그 바양블라 그 강이 호수처럼 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 여인의 노래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까 어떤 눈먼 소년이 하얀 말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노래 너무도 아름답고 애잔한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 제목은 천당이라는 노래예요. 텐탕은 천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몽골계 중국인이 만들었어요. 텅걸이라는 그 민족 가수가 불렀어요. 만들고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란난티 텐쿵 푸르고 푸른 하늘 칭칭대 호수의 푸르고 푸른 호수 녹색의 푸르고 푸른 초원 여기는 나의 집. 새하얀 양떼 달리는 줌마 그리고 그녀 여기는 나의 집. 워아이니 너를 사랑해. 워디자 나의 집 워디 텐탕 나의 천당이야. 그 가난하지만 말과 양과 그녀만 있으면 여긴 천국이다. 그런 노래입니다. 그걸 중국어로 된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니까 노을이 쫙 지면서 그 초원에 노을이 지면서 말대 양떼가
환히 보이는 그 해발 2700m에 초원. 난 디텐코 징징디 호세 리리 초엔 지시 어디지야 반체的骏马，洁白的阳光，还有你姑娘，这是我的家呀，我还。我的家，我的家，我的天堂，我爱你呀，我的家，我的家，我的天堂，蓝蓝的天空。静静的湖水，绿绿的皱纹，这是我的家呀。半切的骏马，洁白的阳气。还有你姑娘，这是我的家呀。我爱你，我的家，我的家，我的天堂，我爱你。我的家，我的天堂。아, 이게 내가 들어도 괜찮네. 어떤 때는 내가 이 노래 부르면서 내가 너무 감동해서 울어요. 눈물은 오늘 울지를 못했어. 그러면은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손병희 가수님, 선배님, 잠깐 그 전번에 동백 아가씨를 우리 손 가수께서 이렇게 반주를 넣어주고 내가 부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 네.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 딴 것도 있지만, 딴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할 수 없이 수많은 밤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 아가씨 가신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I love you.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